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또 이슈 중에 이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또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들리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돌아가는 데이터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면 확실히 3차 토론 이후에 이제 많이 이준석 지지하는 젊은층들의 표도 이탈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기자회견하면서 폭탄 투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준석 후보가 잘못한 이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이 또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조금 연결해가지고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준석 기자회견 한번 오늘 했던 거 첫 번째 기자회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국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저에게는 갑자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민주화운동 투사가 됐어요. 근데 네.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사태는 뭐냐면 3차 토론 때 전 국민이 이준석에게 모욕을 당했고요. 그 모욕의 내용은 성폭력이었습니다. 나중에 막 말을 이 말 저 말 보탰어요. 뭐 검증이다 어쩌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뭐 깨끗하게 죄송하다고 또 뭐 당원들한테 얘기했다가 또 제명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말이 확확 돌아요. 제명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입속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단일화도 뭐 깨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옛날 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으로는 제명이 안 될 텐데 제명이 되려면 국힘의원들이 좀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걸 아니까 넘어오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 같은 데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희롱했냐, 성폭력을 했냐, 내가 무슨 혐오 발언을 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 시비야? 라는 게 이준석의 태도였다가 이준석이 지키고 싶은 것 있잖아요. 국회의원직을 누군가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발끈하는 건 좋아요. 근데 노무현, 김영삼, 그것도 다른 김영삼, 3당 야합했던 김영삼이 아니라 유신 때 박정희와 가열차게 투쟁했고, 그리고 김영삼 79년에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란 정치인은 그야말로 제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도 의회에서 제명당했고 나 이준석도 제명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김영삼은 같은 반열이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 같은 모습을 봐줘. 라고 국민들에게 윽박지르는 건데 전 오늘 이준석 얘기 중에 좀 흉측했던 게 자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지율 40% 나오면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4%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건 누군가 2중대 3중대 하여튼 모두가 다 자기를 두려워한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프레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무슨 탄압 당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말만 들으면.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악질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고 국회의원직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가 두렵지? 이준석이가 뭐가 두렵을까 생각해봤어요. 아, 이런 건 두려워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기본적으로 인간의 품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 네.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마구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성, 그 캐릭터는 두려워요. 그런데 정치인 이준석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해도 너무해요. 네. 아니 저는요 이준석이 두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제 하는 직업이 이제 방송 패널 하다 보니까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죠. 아니, 그 사람이. 얘기를 또 생각하면은 집에 가다가 가만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고 저주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왜 내가 저런 지저분한 소리를 듣고 더러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들을 공중파 방송에서 떠들어댄 거 아닙니까? 네. 저는요 이준석 후보가 가족 검증해야 된다. 뭐 김혜경 여사 검증해야 된다. 자제 검증해야 된다. 만약에 그분들이요 김건희 씨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특혜를 받고 수사를 무마하고 그런 게 있으면요 가족들도 검증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재명 후보 자녀 같은 경우는요 3년 전에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해서 약식 기소됐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공직에 대한 이런 희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반성의 의미로 저는 약식 기소 받아들이고 벌금을 냈다고 생각해요. 자, 사과했고 법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럼요 이걸 의혹을 제기하려면요 뭔가 정식 재판으로 가거나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이 사람이 약하게 처벌받았다. 그런 주장, 그런 의혹을 제기해야죠. 아니 3년 전에 똑같이 의혹 제기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3년 후에 똑같이 얘기하면서 다시 사과해라?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다시 사과하라 하니까 다시 사과하죠. 이재명 후보의 그 가족 간의 그 녹취 이것도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방송 토론이나 각종 인터뷰 항상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매번 사과했어요. 10몇 년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망신을 당해도 수백 건도 더 사과했어요. 공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공직 희망자니까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어떻습니까? 저게 사과의 자세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다 고소할 거야. 2시까지 사과해. 나는 죽지 않아. 지지층 결집시키고 계속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저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준석의 오늘 저 발언은 근데 정치적인 잔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분석한 건데는 첫 번째는 일단 마지막 발악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이 됩니다. 뭔가 박해받는 사람인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재명 독재가 시작되는 동 자기를 죽인다는 동 이런 얘기하는 자의식 과잉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역사적 두 인물을 거론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참된 보수다. 자기 생각입니다. 참된 보수자로서 국민의힘이 싫은 보수는 나한테 와라라는 의도로 김영삼 대통령을 거론하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 진보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싫은 진보는 나한테 와라. 나는 김영삼의 계승자이자 노무현의 계승자다. 그런 식으로 한번 표를 빨아보겠다. 제 3당으로서 양비론을 펼쳐서 아주 얕은 장기술을 아직까지도 부리고 있다. 마지막 네, 발악으로.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거는 보수 출신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집권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말정한 그거를 사람이지. 아마 그리고 말이 안 한 되는 것 게요. 같아요. 예. 그 김용삼 당시 시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됐을 때가 79년이에요. 이준석 씨가 태어나기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경험도 못 해보고 알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뒤에는 할아버지들만 있나 보다. 아니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차용하는 뜻은 알겠는데 너무 멀어요. 지금 이준석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막 열광해주는 뭐 한 줌의 사람들이 있다며요. 그 사람들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고 김영삼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몰라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넌센스예요. 갖다 붙여도 좀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미지는 너무 다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여성 혐오하고 장애인 비하하고 혐오하고 어르신들 놀려대고 이렇게 갈라치기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래도 같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불쾌해요. 핫듀 유튜브님이 제명자 가고도 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겁이 조금 난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 당에서 당신 제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긴급 기자회견 한 것 같고. 아니 그 가족 검증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검증해야 되는 거죠? 이 가족들이 어떤 영향력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렇죠. 가족 검증을 아니,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잖아요. 경기도지사 할 때 예. 부인이나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예. 뭐를 해먹었어요. 그 무슨 이권을 나눠 김영삼 먹고. 아들처럼 인사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업무에 개입하고 뭐 정말 자신이 정말 이재명 후보인 양 그랬어야 가족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와 그런 정치 활동 동지로서 활동한 게 2011년부터고요. 네. 비서관으로 채용돼서 활동했던 게 2018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누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분이 뭘 요구하고 뭘 만나고 얼굴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김혜경 여사와 길게 정말 만나서 대화해 본 게 언제냐면요. 2024년 1월 2일 이재명 후보가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해서 서울대학병원 실려갔을 때 그 병원에서 처음 길게 나눠봤어요. 한 1시간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러면 저는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가족들에 대해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게 정말 온당한 검증이냐. 김건희처럼 특혜를 받았습니까?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무마됐습니까? 아니면 인사에 개입했습니까? 샤넬백을 받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당하고 이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잘못했어요. 이재명 후보 자제분이 부적절한 발언도 했고 부적절한 행위했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야 보수 언론에서 이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개인 사찰하고 그것을 언론화해서 공직 후보자도 아닌 사람은 이렇게 오래 괴롭히고 공당이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럼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